2022년 컬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죠. 우선 연내 진행하려던 상장을 내년으로 미뤘고요. 그러면서 신선식품 유통기업이란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바로 뷰티컬리를 오픈한 거죠. 2019년 전지현을 모델로 써서 화제였는데 최근 바뀐 모델은 한류스타 블랙핑크의 제니더라고요. 광고 보니까 엄청 느낌 있고 컬리랑도 잘 어울리던데 아무래도 잘 나가는 K-팝 스타를 썼으니까 마케팅비도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제니를 모델로 쓰면서 컬리는 뷰티컬리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이와 함께 브랜드명도 기존 마켓컬리에서 그냥 컬리로 바꿨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컬리가 화장품 시장에 진입한 지금은 온라인 화장품 판매가 굉장히 정체된 시기이기도 해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0월까지 화장품 온라인 거래는 총 8조 6,500억 원, 지난해 12조 원을 넘겼는데 올해는 10조 5천억 원 수준에 그칠 걸로 보여요. 컬리는 지난해 영업손실 2,177억 원,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3.9%를 기록했고요. 2021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은 무려 564%.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 가운데 뷰티컬리에 도전한 거니까 그 성패가 이 회사의 사활을 결정지을 만한 도전으로 보이죠. 사실 컬리의 적자는 2021년까지는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컬리의 사업 모델을 보면 외부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많이 키우고 나중에 점유율을 키워서 이익을 내는 레버리지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기업 공개를 통한 상장이 있었고요. 지난해 프리-IPO로 2,50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기업 가치 4조 원을 인정받은 바 있어요. 컬리 같은 적자 기업이 몸값 4조 원을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주식시장이 좋아야 될 텐데 최근 상황을 보면 완전히 말도 아니잖아요. 이 컬리는 몸값 4조 원 이야기는 온데간데 사라졌고요. 이제는 1조 원 수준에 그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로 인해 연내 상장하려던 계획도 2023년으로 밀린 걸로 보여요. 근데 컬리에 지금까지 투자된 돈만 무려 9천억 원이니까 투자자들로선 고작 1, 2조 원의 밸류를 받으면 본전도 못 챙길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든 기업 가치 4조 원 이상의 밸류는 받아야겠고 그런 가운데 새롭게 도전한 게 바로 뷰티인 거니까 이 뷰티 사업에 대해서 좀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뷰티컬리는 쉽게 말해 화장품 배송해주는 거죠. 그냥 배송해주는 게 아니라 당일 저녁까지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소비자 집 문 앞까지 보내주는 택배 배송이 접목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온라인 시장에선 최근 화장품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컬리는 왜 하필 이 시점에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 걸까?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조금 재밌는 대목이 하나 보여요. 2017년부터 자료를 보면 온라인 화장품 구매 가운데 모바일 비중이 대략 45에서 60%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 비중이 올해 들어 무려 75%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올해 모바일을 통한 화장품 판매는 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걸로 추정되고요. 다시 말해 온라인에서의 화장품 판매는 줄었지만 모바일을 통한 화장품 판매는 폭풍 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바일에서 화장품을 파는 컬리의 경쟁사는 어디가 될까요? 시장조사 업체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화장품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비중이 가장 높은 채널은 네이버 쇼핑, 올리브영, 쿠팡 순이었어요. 다시 말해 화장품 온라인 사업에 진출한 컬리는 최소한 이들 3개 업체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들 플레이어의 경쟁력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이버는 검색과 블로그라는 정보 전달에서 압도적인 파워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올리브영은 전국 1,300여 매장을 바탕으로 한 오프라인 지배력, 그리고 즉시 배송에 가까운 키커머스가 가능한 업체고요. 그리고 쿠팡도 로켓 배송을 무기로 무려 2,500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락인시키고 있죠. 그렇다면 컬리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만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 화장품 소비 패턴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당연히 주 소비층은 여성이죠. 그 가운데 온라인 구매를 할 만한 계층은 주로 20대에서 40대 사이.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전체 화장품 온라인 구매 인구의 무려 85%가 2040 세대였다고 해요. 근데 컬리 자료를 보면요. 1,000만 가입자 가운데 여성 소비자가 무려 76%, 또 전체 소비자 가운데 30에서 40대 비중이 75%를 차지해요. 다시 말해 컬리의 주된 소비층과 화장품의 주된 소비층은 굉장히 큰 교집합이 생긴다. 그리고 또 하나 컬리에게서 주목해서 볼 지표는 바로 높은 재구매율이에요. 2019년 61.2%였던 신규 고객의 재구매 비율은 2020년 65.2%, 지난해 71.3%, 올해 4월엔 77%까지 올랐다고 해요. 다시 말해 컬리엔 충성도 높고 소비력이 강한 젊은 여성층들이 많이 모여있고 또 이들은 화장품 소비층과도 굉장히 맞물린다. 이런 면들을 종합해보면 컬리가 화장품 사업 진출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법해 보이죠. 그리고 컬리를 지금의 위치로 오르게 만든 또 하나의 강점은요. 자신들의 상품을 있어 보이게 만드는 럭셔리한 큐레이션 전략이죠. 당장 입점 브랜드만 보더라도 에스티로더, 랑콩, 비오템, 바비브라운, 아베다, 맥 같은 글로벌 유명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앱을 보면 사진도 굉장히 예쁘고요. 메시지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담아놨어요. 다른 앱들보다도 좀 더 백화점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고요. 그런 면에서 상품이 좀 더 예뻐 보이는 느낌도 들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과연 컬리가 화장품 유통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일단 긍정적인 건 화장품 쪽 마진율이 식품보다는 좀 더 높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올리브영의 경우 마진율이
거의 40에서 50%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올리브영은 최근 온라인 쪽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으면서 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컬리도 마진율이 낮은 식품 사업에서 나아가 이익을 더 남길 수 있는 화장품 사업이 성공한다면 지금의 적자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걸로 보이죠. 당장 문제는 뷰티 컬리의 성패에 앞서서 지금 당장 컬리가 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컬리는 누적된 적자로 인한 안 좋은 재무 건전성 그리고 투자자들과의 약정 때문에라도 늦어도 내년까지는 무조건 상장이 될 상황으로 보이고요. 근데 내년까지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란 장담하기 어렵고 그래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게 된다면 컬리로선 그만큼 충분한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게 될 테니까 주된 사업에서 이익이 나기 전에 자금 고갈로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컬리로선 빠른 매출 증가와 비용 구조 개선으로 이제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될 상황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 2022년 실적 그리고 향후 나올 증권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장성 지표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야 할 걸로 보입니다. 끝으로 컬리를 보면은 비슷한 사업 모델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쿠팡의 모습이 묘하게 겹치죠. 쿠팡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쌓으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았고요. 이를 통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컬리 또한 2022년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향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는 희망회로 정도는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컬리는 과연 당당히 살아남아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계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업 모델로서 모두의 기억 속에 잊혀지게 될까요? 하시고 싶은 말씀,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재해 답변해 드릴게요. 저희 넘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